장기적으로 3학기제. 자, 3학기제는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효용성이 줄어든 긴 겨울방학을 없애고 온천도 가고 크리스마스도 즐기고 스키장도 가고 이랬던 시절이 다 효용성이 줄어든 시간이었다, 여러분들. 물론 여자친구는 없지만. 자, 그 다음 올 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간다고? 서울대 호치민 캠퍼스 레전드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39학번 신입생 김민우라고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MT를 했는데 베트남에서 해버려. 자, 레전드 방송. 최근에 어떤 정부 주도의 어떤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대학교 주도의 미래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여러 기사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단독 기사들이 쏟아질 정도로 이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 서울대학교 주도로 낸 여러 교육적 아이디어가 그만큼 좀 파격적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타이틀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격적으로 느낄 거예요. 신입생 뽑는 방식을 바꾼다, 파격 실험.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9월 학기제, 3학기제 등 도입 검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2학기제 이제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 신학기가 출발하는 감성으로 가죠. 근데 서울대학교가 9월 학기제 그리고 2학기가 아닌 3학기제 등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갑자기 서울대도 심각한 위기감, 베트남의 분교 설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기사들이 어떤 곳에서 다 나온 거냐면, 내용이 2022년부터 2040년 서울대학교 장기 발전 계획에서 나온 거야, 여러분들. 지난해 법인화 10주년을 맞이하여 백서를 발간하면서 법인 체제에서 이룬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보는 계기를 다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화로 인한 서울대학교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를 넘어서 급변하는 세계와 사회 속에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 어떤 추세라든가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특히나 대학교가 설 자리가 있나 하는 어떤 물음들도 많습니다.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높고 대입에 대한 어떤 교육적 관심들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2022년부터 2040년까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싶은지, 발전 계획을 어떻게 지금 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앞장서서 어떤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소명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2007년에 세워진 중장기 발전 계획. 그러니까 이 발전 계획은 2022년 전부터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왔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논술 시험 확대 실시.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공부 계획, 공부 스터디 플래너에 세우면은 그대로 내일 실현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학부 대학 도입, 자유전공, 연합전공, 협동과정 확대. 이거는 거의 서울대학교가 지금 이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나 자유전공 학부를 내세워서 지금의 어떤 문이과 통합시대를 미리 좀 땡겨왔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평도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교육 확대. 정책적으로 지금 문이과 선발과 관련해서 같이 모집단으로 해서 뽑고는 있고, 이런 문이과 통합교육 확대를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는 지금 생각해왔다 이겁니다. 뭐 거주대학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네요. 교수나 기타와 관련해서도 되게 좀 중요한 지점들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지점 첫 번째, 전공 구분 없는 신입생 통합 선발. 와, 이거는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무학과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학과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는 통합 선발을 추진한다. 학과별로 정원을 정해놓고 신입생을 뽑는 모집 단위를 없애 전공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선발하는 방식이다. 지금 뭐 국어국문학과라든지 여러분들 뭐 수학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칸막이가 쳐져서 선발을 하기 마련이고, 서울대학교는 뭐겠습니까? 학종의 본산.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과 전형이랄 게 없어요. 수시가 이제 학종입니다.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내신만 가지고 서울대는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나 그 전공에 대해서 유심히 연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왔었는데, 이제 미래 시대는 다르다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전공, 학과, 단과대 간 장벽을 모두 허물어 학생들이 전공의 벽에 막히는 일 없이 다양한 공부를 한 뒤 융합형 인재로 졸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지금도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전공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죠. 인문 광역, 뭐 사회대 광역 이렇게 뽑아놓고 2학년부터 이제 전공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는 선발부터 끝까지 다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어떤 전공을 요리하든 상관없는 그런 대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파격적인 구상이다. 지금은 전공 간 벽을 치고 학생을 선발한다. 국어국문학과에서 9명,
수리과학부에서 16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전공으로 입학하고 나면 학과를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구분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내가 이과지만 문과로 학교에 들어가서 전공을 바꾼다든가 혹은 복수 전공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하겠지만 그런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예를 들면 복수 전공생으로 뽑힌 학생 중 자연대 공대 학생 비율은 5%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대 공대 학생들이 경제를 듣고 싶어. 그럼 경제 전공을 지금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복수 전공생이 아닌 마음껏 들을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전체 서울대 정원 중 자연대 공대생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다. 자연대 공대생은 30%지만 이 중에 경제학부를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 구조 자체가 4.3 만점인데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경영학과라든가 경제학부, 그러니까 복수 전공으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학점 커트라인이 어때? 엄청 높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연대 공대 교수님들이 학점을 뿌려 안 뿌려? 안 뿌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짜게 주기 때문에 이 학생들 학점을 좋게 받고 가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인문계열, 문과대학을 가라 그래요. 왜 그럼 학점을 잘 주거든, 보통. 경제학 복수전공이 이과생들한테 인기는 많지만 이걸 듣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모집단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학점을 따기가 더욱더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제도는 경직돼 있지만 전공 밖에 공부를 하려는 학생 수는 폭발하고 있다.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절반에 가까운 재학생이 인문대, 사회대 등 문과 출신이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은 동양사학과, 경영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다양한 문과생이 진학한다. 역사학과 출신이라면 방대한 사료라는 데이터를 다루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시기다. 문과 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잠깐 대학원에 머무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전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좀 더 전문화시키고 싶어서 저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다 좋지만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학과 구분 없이 학생을 뽑게 되면 특정 학문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이 부족한 학생들을 선발할 우려가 있다. 서울대 공대 한 교수는 모집 단위를 폐지하면서 문이과별 지원 자격까지 없앤다면 입학시험이 전체적으로 쉬워질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집 단위 자체가 없으니까 아니 뭐 시험 뽑을 때 여러분들 수학 어려운 거 깔면은 통계라든가 미적분 잘하는 친구들이 좀 괜찮을 거고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자체가 굉장히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미래에는 이미 지금 형태 수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통계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리 능력, 영문학에 필요한 텍스트 해석 능력을 따져서 선발하기 어려울 것, 이런 우려들이 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3학기 9월 학기제.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기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2학기 3월 학기 제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임. 상위 규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3학기제. 자, 3학기제는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효용성이 줄어든 긴 겨울방학을 없애고 온천도 가고 크리스마스도 즐기고 스키장도 가고 이랬던 시절이 다 효용성이 줄어든 시간이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3학기제가 9월부터 11월, 12월부터 2월, 3월부터 5월. 와, 겨울방학이 없네요. 자, 3학기제는 핵심은 겨울방학 없어.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는 끝내줘서 물론 여자친구는 없지만 12월 21일 날 종강을 쳐준단 말이야. 근데 12월부터 2월까지 지금 우리가 학교를 듣는다? 와, 이거 역시 서울대 빡세긴 빡셉니다. 그 대신 여름방학 길게 해서 그때 뭐 하냐면 또 공부해. 교환학생 가셔. 인턴 하셔. 일하셔. 국제 학예 강좌 또 수업 들어.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 초중고 학기 전반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 학생 선발은 지금처럼 12월 1월에 해. 자, 3월에 학교 가야 되는데 9월에 학교를 보내. 그럼 6개월 동안 어떻게 해? 우리 기숙대학을 이용해서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와, 정말 소름 돋는 게 처음 무전공 무학과로 뽑은 그것까지 연계가 되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무학과 입학으로 일단 핵심을 해. 예비교육, 기초소양교육,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아니면 영어 말하기 쓰기라든지 대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앞으로 현행 자기설계 전공들을 비약적으로 전공 간 벽 없이 여러 전공들을 듣고 자기설계 전공을 대학교 때부터 뽐내보자 라는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OECD 국가학기제. 대부분의 해외 대학교들은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 유럽, 영국, 미국, 캐나다, 서유럽 국가들도 가을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칠레만 지금 3월 학기제고 일본도 4월 정도 되네요. 특히나 유학생들은 이 느낌을 알 거야. 이게 약간은 이제 조금 혼선이 온다라는 걸. 우리나라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 자, 그 다음 올 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간다고? 서울대 호치민 캠퍼스 레전드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39학번 신입생 김민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MT를 했는데 베트남에서 해버려. 자, 레전드 방송. 이런 어떤 계획을 왜 짜려고 하는 거냐? 인구 감소로 대학원 입학생이 줄어
연구개발 전문가와 고숙련 근로자를 원활히 공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마련한 고육체육으로 파악된다. 서울대는 2030년대가 되면 내국인 대학원생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와.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대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 많다라는 거야, 적다라는 거 정말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도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그냥 서울대 대학원 일단 가보는 경우가 많아. 근데 서울대학교 자교생이 가려고 하는 그 느낌을 봤을 때 내가 연구자가 되겠다고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난 이런 애도 봤어.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가고 싶은데 일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먼저 들어가 버려. 그러다가 리트를 시험 보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이걸 서울대가 알아 몰라?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개발 전문가가 이젠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서 육성을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안 오는데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해외 캠퍼스를 추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예상지역 베트남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 복수하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예상지역 중에 미주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이미 카이스트는 시도를 했어요. 이미 서울대학교보다 발빠르게 해외 캠퍼스 설립 계획을 짰던 학교는 바로 카이스트입니다. 바로 위치는 뉴욕이에요. 시기는 2024년부터 2025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면적은 약 1만 편 용지.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건 뭐냐면 베이남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회장, 해외 동포 회장님이 카이스트 뉴욕 캠퍼스 설립을 위한 약 1만 평 부지를 기부한다는 약속을 해서,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해외 캠퍼스 설립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지를 기부한다고? 야, 이거 너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밀고 나가는 듯 했으나 한 달 전에 무산됐습니다. 좀 급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법률, 해외의 어떤 설립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과 같은 한 제반상을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부동산을 주면 그냥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 나중에 파악해보니 학교가 아닌 상태에서 부동산을 받으면 세금이 엄청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독자적으로 캠퍼스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큰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내용들을 서울대가 역시나 모를 리가 없고, 서울대학교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할 때 이런 정도의 실패 사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확정된 사항은 없다. 통합 선발은 미국 대학 버클리나 UC처럼 신입생을 선발한 뒤 무학과로 전공 진입을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볼 것. 지금 해외 대학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거고, 최종 보고서는 가을경 또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과제를 통해 검증을 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차기 총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과제를 추진할 수도 있다. 지금 나온 내용들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내용도 있고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정도로 얘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걸 연구할지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라고 기사가 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가 나아가야 될 길,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른 대학들도 참고할 사항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몇몇 대학들 통폐합이 되고 폐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대학교가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대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장님이나 관련 관계자분들은 엄청 끊임없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대학교가 미리 치고 나간 건데, 워낙 좀 지금 받아들이기엔 좀 발칙한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독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은 어떠신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바.